매부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요한 부동산 정보를 매 부리처럼 집어드리는 매부리콕 시간입니다. 저는 부동산부 홍장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17일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혼란에 빠진 충격의 재건축 시장을 주제로 여러분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제도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추가로 규제가 더해지면서 고자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재건축 방정식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먼저 재건축 단계를 축약한 표인데요. 먼저 1차로 아파트가 얼마나 늙었는지 검사하는 안전진단 단계를 거쳐 추진위를 결성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 등을 거쳐 착공에 나서는 게 통상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재건축 대책의 핵심은 안전진단 강화,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를 받으려면 무조건 실거주 2년을 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근데 올해까지 조합이 설립되면 이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올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뒤에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투자처를 4단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단지에 그런 2년 거주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서 단지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시비가 교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안전진단이 되지 않은 그런 전형적인 초기 단지는 이 안전진단 자체의 그 권한도 시도지사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부터 일단 좀 힘겨워질 것으로 예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 사용 연한이 30년에서 40년 정도 이렇게 늦어지는 그런 그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재건축 단지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차별화되면서 다소 전체적인 사업은 좀 지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안전진단 통과 전 단계입니다. 올림픽 선수촌, 미미3으로 불리는 월계시형 6단지를 제외한 목동 신시가지 대다수 단지가 해당됩니다. 최근 안전진단 주체가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뀌었는데요. 구청장을 구민이 직접 뽑는 지방자치제 때문에 구청에서 지역 민원을 사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역 민원에 좀 둔감한 상위 지자체에서 안전진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바꿨죠. 따라서 이 단지들은 깐깐해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 기약 없는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장에선 재건축 연한이 지금 30년에서 40년으로 바뀐 것이나 진배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진단 고비를 넘은 상황인데 올해 12월까지 도저히 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단지입니다. 속도가 많이 나간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사실 기존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어차피 빨라야 최소 5-6년 이상은 더 걸립니다. 노력한다고 12월까지 조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속도대로 재건축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진단 통과했는데 서두르면 12월까지 조합을 세울 수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단지들은 기본적으로는 12월까지 조합을 세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 변수가 있는데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 그때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 때문에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10년 보유 5년 실거주한 예외 매물만 조합원 지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2년 실거주를 채운 분들 중에 매각을 염두에 두신 분들은 굳이 조합을 빨리 만들려고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봤자 집만 못 팝니다. 하지만 2년 실거주를 못 채운 분들은 어떻게든 올해 안에 조합 단계를 넘어야 되니까 엄청 서두를 겁니다. 조합을 세우려면 75%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이해관계의 충돌이 향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 설립 이후 단계 매물입니다. 이 단지들은 6.17 대책으로 별로 영향받는 게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희소성에 의해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규제 중에 강남 재건축 핵폭탄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잠실, 삼성, 대치, 청담에서 집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갭 투자는 불가능하고 무조건 2년 실거주 하셔야 합니다. 이 일대 재건축 단지인 대치 음마, 잠실 우성 1, 2, 3차,
대치 우선미 등등이 재건축 규제 더블 쇼크를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지금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음마의 경우 거의 진퇴양난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진퇴양난이냐? 대구에서 음마에 갭 투자한 분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이분은 실거주 여건 못 채웠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재건축 아파트 못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대로 있다가 음마가 올해 조합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 때문에 이후에는 팔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지방에서 올라와 음마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 청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 집을 팔기로 결정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세입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가기 전까지는 집을 또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걸려서 이 집을 사는 사람은 무조건 사는 순간부터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있으면 그렇게 안 되죠. 따라서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세입자가 있는 동안은 세입자 때문에 못 팔고 세입자 내보내는 동안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때문에 못 팔고 이래저래 못 팔아서 현금 청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흉흉한 분위기 때문에 음마에 지금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매물을 던져야 진퇴양난에 안 걸리고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장에서 취재 결과 지금 한 공인중개업소는 17일부터 광주, 대전, 부산에서 전화 엄청 온다. 다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난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중개업소는 전용 76제곱미터는 시세 20억까지 회복을 했다가 지금 급매로 18억 5천에 나왔다. 그런데 매수자를 연결해 주려고 해도 매수자들이 받지를 않아서 더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3일 전까지 박앤세일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내가 음마에서 2년 실거주를 할 수 있다. 이런 분이라면 매물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은요, 신축이 되면은 그 주변의 신축가를 넘어서게 돼 있어요. 딱 금액이 등락폭이 되게 클 거예요. 정책의 구제 때문에. 근데 그 등락의 폭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뭐 출발한 기차는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멈출 수가 없거든요. 재건축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등락폭은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도착했을 때의 가격은 그 주변에 뭐 레미안 대치 팰리스를 뛰어넘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토지 거래 허가제 무시하시고 그냥 거래하셨다가는 자칫 징역 사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항을 보면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침해가 될 수 있죠. 근데 뭐 이게 이제 침해다 아니다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판결을 또 사법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개인의 또 한계가 있고 방법이 없는 거죠, 국민들로서. 여러분, 오늘 매부리 TV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